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참 뭐 시공사나 조합원들 간에 좀 이런 뭐 비리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돈을 더 내네 아니면 돈을 더 받네라는 얘기로 참 왈부가 많은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취재를 한 취재 기자와 함께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단순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저도 뭐 주위에 이렇게 뭐 돌아다녀 보면 그 지역에는 막 플랜카드 빨간색으로 막 붙어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운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그 과다하게 부풀려진 공사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느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공사 또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워낙 큰 액수가 오고 가고 그리고 거래 자체가 짬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연히 의심을 품거나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주민들에게 공사비 사용 내역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사업 진행도 방해받고 있습니다. 실제 한 예로 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의 경우 입주 2달을 남겨놓고 900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자 조합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갈등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의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갑자기 뭐 900억 원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뭐 공사 과정에서 예. 뭐 이래저래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게 한꺼번에 이제 터져 나온 거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아무리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해도 좀 네.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긴 하겠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합원들은 네. 그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집단 민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과 관련해 현재 검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바로 이런 유사 상황들을 방지하고 또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서울시가 이번에 공사비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무료로 자문해 주기로 나선 겁니다. 예. 혹시 뭐 들으신 것처럼 사실 뭐 건물 한두 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아예 타운을 형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뭐 생기다 보면 뭐 몇백억 원대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다 보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원가 자문 무료 서비스는 정비 사업장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 자문을 요청하면은 토목과 건축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 10여 명이 참석해서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그 공사비 원가를 심사해주게 됩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이나 오류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재 단가와 노임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그리고 과다 또는 중복 책정된 물량은 없는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 심사 결과에 그 공정성 담보를 따지기 위해서 최종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와 그리고 건축 설계사, 조합원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원가 조정 거버넌스라는 절차도 거치게 되고요. 예. 이런 총 과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5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 외부 전문가나 건축 설계사 그리고 조합원이 뭐 어떤 비율이나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질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세부 이제 아직 시범 사업 사업이니까. 단계야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꾸려진 건 같더라고요. 네네. 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때 원가에 대한 자문은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 네. 원가에 대한 자문이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네네.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감춰줄 수 있는 게 네. 원가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시공사가 공사를 맡게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크게 반발하거나 문제 삼을 것이 없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공사비가 산정된 원가와 지속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원가 자문 서비스는 하반기 서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서 동대문 용두 5구역 재개발,
중화일 재정비 촉진구역, 면목 6구역 재건축, 길동 신동아 3차 재건축 등 5곳에서 먼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시는 11월까지 시범 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 등의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민간에 적용할 수 있는 원가 자문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이에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개량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전면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전문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정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좀 주민들이 또 느낄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네. 주민들도 기대를 하겠지만 네. 이번에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네.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하고요. 시에서도 크게 3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는 적정 공사비 안내를 통해 시공비와 원가 검증 추가 용역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비 사업의 경우 관할구청의 사업 인가가 떨어지면 각 조합에서 민간 업체를 통해 설계 공사비 원가를 산출하고 이 원가를 기준으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원가를 적절하게 산출됐는지 그걸 검증하고 싶은 경우 민간의 의뢰에 지출되던 추가 용역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둘째는 공사 원가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셋째는 추가 분담금에 따른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등 주민이 발주하는 사업 과정에서 그 공사비 산정에 대해서 적당한지 부적당한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공사비와 관련된 시공사와 주민 간의 갈등의 어떤 여지를 좀 줄여서 주택 경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아가서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약식으로 꾸려지던 산출 내역서가 보다 정확하게 작성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서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둔 곳은 4만 5천여 가구인데 제대로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여러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제도 개선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이런 개선 사항들이 어찌 보면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제가 좀 궁금한 점들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한 제도 개선은 없을 테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자문이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이걸 해주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때는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래요.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자문을 쫙 해봤는데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네. 공사를 하던 과정에 우리는 근데 도저히 이 돈으로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받아야 이걸 완성해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약간 우려점들이 보이는데요. 예. 주민들이 기존에 이거 산정된 원가 표를 가지고 네. 여기는 그런 비용이 없었는데 예.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러면서 또 새로운 갈등이 사실 야기될 우려도 조금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또 어떻게 좀 개선이 될지도 분명히 문제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또 지역별로도 사실 사정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이것도 좀 우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직 시범 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결과 분석을 거쳐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검증한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건설 원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주민들한테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역마다 다른 건설 원가를 어떻게 다 파악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건설 원가가 파악되어 있더라도 시공사들이 각종 상품에 대한 옵션을 붙여가지고 공사비를 높이고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반발도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공정한 누구나 수긍할 만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면은 다 도움이 되지만은 부실할 경우에는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서울시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한 원가 자료를 제공해 시장의 신뢰를 얻느냐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합원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시공사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간에서 서울시가 좀 공정성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조정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